안녕하세요. 길버 컨설팅입니다. 60대 은퇴자가 자녀에게 집이나 재산을 물려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무작정 부담부증여나 차용증을 쓰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세무서의 자금 출처 조사와 세법 기준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은퇴 세대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 세무조사 타겟이 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수억 원을 아끼는 실전 핵심 전략을 가감없이 전해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넘기는 부담부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6억 원이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체 15억 원에서 전세금 6억 원을 뺀 9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니까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소득 증빙 능력입니다. 국세청은 전세금 6억 원을 자녀가 추후에 스스로 갚을 수 있는 확실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현미경 검증하듯 조사합니다. 만약 30대 자녀의 연봉이나 기존 자산으로 이 6억 원의 채무 승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는 부담부증여 자체를 부인하고 15억 원 전체를 일반 증여로 보아 엄청난 증여세 폭탄을 때립니다. 두 번째 함정은 부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전세 보증금 6억 원은 자녀에게는 빚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빚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대가를 받은 꼴이 되기 때문에 6억 원만큼 집을 판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소득 증빙이 부족해 증여세 폭탄을 맞고 은퇴한 부모는 생각지도 못한 양도세 폭탄을 맞아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거덜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 리스크를 완벽하게 피해가면서 자산을 이전하는 합법적인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자산가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특수관계자 저가양 수도와 세법 규격에 맞춘 차용증의 조합입니다. 현행 세법상 부모와 자녀 간의 부동산 매매는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 원까지 낮춘 금액으로 거래해도 정상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12억 원에 매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금 출처를 세팅하는 방법이 핵심입니다. 우선 아파트에 묶여있는 전세 보증금 6억 원을 자녀가 그대로 승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증여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활용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나머지 금액은 그냥 말로만 빌려줬다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지급하는 정식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단순히 차용증 한 장 써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달 약정된 이자가 자녀의 통장에서 부모의 통장으로 꼬박꼬박 찍히는 실제 송금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이 이자 송금 내역이 없으면 세무서는 매매가 아니라 무상증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가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해두어야 나중에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나와도 단 한 푼의 가산세 없이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세대가 가장 놓치기 쉬운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 명의를 넘기거나 매도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일시적인 양도소득이 잡히거나 보유 재산 점수가 변동되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은퇴 후에 추가로 감당해야 하므로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합니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노후 자산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